최근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종전 협상을 하고 있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종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자기들끼리 이 종전 한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침략을 받은 피해 국가잖아요. 근데 피해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이제 배상금을 물린답니다. 배상금. 말로는 뭐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결국 패전 배상금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독일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인데 지고 난 이후에 배상금을 너무 심하게 물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거구당이 이 거구의 이제 세력들이 출현하는 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배상금이 이제 그 나라에 주는 이 충격은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물어야 되는 참 이제 서글픈 현실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들어서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내는 종전이 되면 이 우크라이나의 기존에 이제 빼앗겼던 이 크림반도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러시아로부터 돌려받고 자신들의 나라를 온전히 이 원상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미국의 국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이제 행동들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바이든이 저기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이 금액이 한 250조 된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700조 내놔. 너 700조 나한테 내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바이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퍼준다고 미국의 돈을, 미국의 도로에 깔아야 될 돈을 우크라이나에, 남의 나라에 돈을 퍼주고 있다고 엄청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무상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 지원한 거는 이 상한을 받게끔 되어 있는 대출 형태로, 대여금 형태로 지원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내놔. 근데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저러고 있는데 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죠. 아, 돈이 없으면 현물로도 괜찮아. 히토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자원들 있잖아요. 혹은 이 히토류도 없고 자원도 없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항만 이용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관 시설 같은 것들 이용하는 그 권리를 내놓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뭐 강산 뭐 채굴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간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뜯어먹겠다라는 게 속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러시아의 푸틴하고 협상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득이고 러시아도 이득이고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제가 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인 거죠. 한국은 지금요, 이 오른쪽에 우길성천하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일본을 두고 있고, 이제 넘버 2, 이 G2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국, 이제 중국이 이제 이미 뭐 AI가 되었건 반도체가 되었건 자동차가 되었건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고, 한국의 내수 시장도 이제 진출해 가지고 이 많은 이제 것들을 가져가려 하고 있고, 이 반대로 이제 한국은 중국을 뜯어먹고 이때까지 IMF 이후에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에 중국을 잘 이용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들고, 북한은 북한대로 저 깡패 같은 놈들이 위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는 북한하고도 이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저기 북한 땅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트럼프 타워를 세우든 뭔가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국에 한국만 왕따 당해가지고 한국만 손가락 빨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이었을 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그놈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국을 갈라치게 먹겠다라고 수작질을 벌였던 적이 있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이 경제력도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성해졌죠. 근데 이제 철저히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도 잘 꼬시고 중국도 잘 꼬시고 러시아나 미국도 북한조차도 잘 이용해서 우리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지금 이제 나이든 이제 50대들 60대들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더 이렇게 벌어서 가족도 부양하고 싶은데 계속 이제 회사로부터 밀려나고 있고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고 이 나라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활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저기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떠들어대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이 일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잘 좀 써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현실들이 좀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걱정들이 많이 되죠. 물가만 오른다고 얘기하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자꾸 주가 장난쳐서 이 개미들 투자자들을 자꾸 미국장으로 지금 내쫓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만 바라는데 그리고 직원들 쥐어짜서 자꾸 자기들만 배불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과거처럼 성장하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든 아니면 하청업체든 협력업체들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견뎠는데 지금처럼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빡빡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 정년연장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견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을 또 쪼아서 팔비 들어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려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너무 비정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든 좀 정상화되고 좀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힘들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배제가 되고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종전 협상을 한다라는 이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합심해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지. 갈라치기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이제 나눠져 있으면 안 그래도 별로 없는 힘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갈라쳐져 있으면 이놈의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